네, 오늘의 한랭킹 연예계로 번지는 학폭 준비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학교폭력 미투, 그 시작은 배구계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한국생명의 이다영 선수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선수, 언론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결이 잘 되나요? 김연경 선수랑 논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주세요. 네. 아니, 핸드폰 주세요. 아니, 핸드폰 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물론 이다영 선수로서는 이 기자의 밀착 취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인이잖아요. 기자에게 뭐 취재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게 좀 무리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굉장히 무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다영 선수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스포츠 선수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관중들의 사랑,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 어떻게 보면은 그 팬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아무리 본인이 힘들다고 해도 뭐 취재에 응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취재한 기자의 휴대폰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미투 문제 배구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남자 배구 박철우 선수의 12년 전 폭행 사건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얼굴을 보여주기가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셨을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의 매 이상의 어떤 행동이 가해졌을 때는 저희 선수도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박철호 선수가 멍이 든 얼굴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2년 전 이 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이유, 바로 최근 가해자였던 이상열 감독이 학폭 논란에 대해 한 말 때문입니다. 이상열 감독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폭력 가해자가 되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후배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과거 폭력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박철호 선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박철우가 아니었으면 너도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까지 들려왔다. 과연 그 언론 인터뷰가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건데 이현종 의원님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이 박철우 선수는 우리나라의 남자 배구의 대표적인 에이스 선수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태릉 국가대표 거기서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상열 감독이 코치였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기자회견 보신 것 같이 저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슴에도 그때 뭐 폭력을 행사해서 다 공개가 됐고, 근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 이 박철우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니까 협회에서 사무실 내줄 수 없다고 그래갖고 저희 고깃집에서 했어요. 본인이 빌려서. 정말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네요. 그때는 뭐 이게 기자회견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결국 본인들이 지금 돈을 지불하고 그 고깃집에서 기자회견해서 저렇게 지금 이 상처가 있는 장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상열 코치가 2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해서 사실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또 형사상 문제도 본인이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됐어요. 그 이후에 사실 이상열 감독은 다시 지금 KB 지금 감독으로 복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왜냐하면 이 폭력은요, 때린 사람은 빨리 있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은요, 평생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상열 감독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폭력 가해자, 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니, 지금 박철호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아직도 한 번도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렇게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참 저거 모습을 보면서 이 폭력 문제는 이게 합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서 얼굴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박철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감독만 보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를 텐데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겠습니까? 네.
실제로 박철우 선수는 이상열 감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대1로 저는 만나서 사과를 받은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악수를 청하시거나 이럴 때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을 선임한 그 구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클린한 그런 스포츠가 되길 정말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폭행 피해자의 그 고통은 정말 오래 갈 법한데 뿐만 아니라 이 삼성화재의 박상아 선수도 이 학교 폭력에 지금 휘말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이 박상아 선수가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네. 그때도 같이 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급생의 아파트로 불려간 한 학생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복을 벗기고 끌어앉혀 놓고 막 가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박상아 학생이죠. 그렇죠. 뒤늦게 이 학교를 마치고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폭행에 가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피해자는 그 당시에 코뼈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골절이 되고 상당히 심각한, 심지어 그 시간이 밤새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밤새 구타가 이어졌는데 정말 이 죽고 싶은 심경까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과를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나는 사과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뒤늦게 글로 토로하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응어리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학폭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상아 선수 그리고 구단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화재 구단에서는 박상아가 면담에서 해당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진행하기로 해 제약했던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프로 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이제는 연예계로까지 번져가는 모습인데 배우 조병규 씨 이야기예요.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학폭을 했다, 가해자다 해서 논란이 돼서 아니다, 공방을 오가다가 선처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굉장히 잡음이 많았는데 또 다른 학폭 피해 논란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조병규 배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이로운 소문인가요? 아마 그것도 비슷한 다른 내용이죠. 꼭 비슷한 폭력 내용이요. 그 다른 내용에 이제 주연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 그렇죠. 이제 예전에 뉴질랜드에 아마 유학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폭력이 있었다는 게 처음에 폭로될 때는 이 사람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이보다 차이가 많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이제 올린 글에 여러 가지 인증 사진도 올라온 걸 보면 실제 학교 생활할 때 상당히 어떤 괴롭힘이 있었고 또 폭력도 가했다. 특히 이제 안 볼 때는 몰랐는데 조병규 후보가 이제 배우가 굉장히 이제 그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 요즘 떠서 언론에 많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안 볼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뼈아픈 기억들이 다시 되새긴다 해서 그거를 지금 글을 올려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일단 조병규 배우 측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글을 올린 분이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올려서 상당히 신빙성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역시 조병규 배우 그리고 소속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HP 엔터테인먼트 조병규 배우의 소속사인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 유포되는 모든 게시글과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류재 변호사님, 지금 조병규 소속사에서 굉장히 강경된 방침을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부는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 자식도 굉장히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허위 사실이라면 이게 형법상으로 보자면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SNS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욕적인 어떤 표현이 담겨있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속사 차원에서는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실무에서는 변호사 실무에서는 이런 학폭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제 다른 사건, 폭력 사건 다 마찬가지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의 어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무고를 당해서. 예. 양쪽 모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호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결국 증거 싸움이 되는데요, 법정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로서는 이제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무고 피해자로서는 또 그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